오늘은 깍두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취생들 아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깍두기 뭐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미천이 벌써 다 드러난 모양입니다. 영상 몇 개 찍었다고 벌써 미천이 다 드러나? 아이고 참. 뭐 어쨌든 그래도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뭐 만들어 볼게요. 찹쌀풀을 좀 만들어야겠죠? 자, 그리고 이거는 저울인데요. 이 저울을 가지고 재료들을 계량을 하려고 했는데, 아니 가뜩이나 뭐 돈 아껴 쓰라고 하면서 저울까지 사야 되냐? 그래요. 저울도 이거 뭐 만만치 않은데, 물론 저는 이거 10,000원에 샀어요. 저기 당근마켓에서. 그래서 계량을 좀 대충 하겠습니다. 대충. 뭐 이거 몇 그램 들어가고 뭐 소금 몇 그램, 설탕 몇 그램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그 몇 그램이 얼만데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감으로 하겠습니다. 이게 한 250ml 정도 되는 컵이에요. 그냥 컵. 이걸로 그냥 계량을 하겠습니다. 뭐 재료의 양이 조금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. 맛에 큰 변화는 주지 않습니다. 어차피 조미료 맛으로 먹을 건데, 찹쌀풀 만들 물을 한 200ml 정도 넣겠습니다. 이 정도가 한 200ml가 될 거예요. 이 정도. 찹쌀가루는 20ml 정도? 근데 20ml가 얼만데? 20ml면 한 스푼 듬뿍 넣으면 될 거예요. 이 정도면 한 20ml 될 겁니다. 이 정도요. 자, 이걸 넣어주겠습니다. 잘 녹을 수 있게 저어주세요. 좀 특이한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냉면 육수를 만들 거예요. 깍두기 만들면서 냉면 육수는 왜 만들어? 이 정도면 물 200ml 될 거예요. 물을 일단 200ml 넣겠습니다. 냉면 육수를 만들면은 우선 양파, 대파, 무, 채소 육수를 만들고요. 그리고 뭐 소고기에 좀 맛없는 부위 있잖아요. 뭐 양지라든지 아니면 소고기 이렇게 작업하고 이거 찌끄러기 남은 거 육수에 넣어가지고 같이 끓이면은 그 육향이 나죠. 고기가 그 식감이 안 좋아서 맛이 없는 거지, 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. 그 육향을 내는데 굳이 비싼 고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하지만 여긴 고기도 없고 채소값이 비싸가지고 뭐 양파, 대파 이런 것도 좀 못 사겠습니다. 그냥 다시다로 만들겠습니다. 물론 냉면 육수 만드는데 냉면 다시다라고 팔아요. 뭐 그거 넣고 그냥 냉면 육수처럼 만들면 됩니다. 근데 몇 번이나 먹을 거라고 그걸 또 돈 주고 삽니까? 그냥 집에 있는 다시다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. 거기다 설탕만 좀 더 넣으면 돼요. 설탕하고 식초. 지금 200ml 넣었죠? 불을 켜고, 이게 따뜻해야 이 다시다가 녹으니까 그래서 끓이는 거예요. 끓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데피기만 할 거예요. 녹을 정도로만. 다시다는 깎아서 한 스푼 정도 넣을 겁니다. 깎아서. 그럼 이거 한 10g 정도 될 거예요. 10g. 그 냉면 육수는 굳이 짠맛이 날 필요는 없잖아요. 염분은 굳이 필요 없어요. 그냥 육향을 위한 겁니다. 다시다는 그 소고기의 향이 나니까. 조금 싱거운 라면 같은 향. 다음은 설탕을 넣어주겠습니다. 끓으려고 그런다. 끓일 필요는 없는데 불을 좀 줄일게요. 설탕도 한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. 거의 다시다하고 거의 비슷한 양으로. 그럼 식으라고 잠깐 저기 좀 방치해 놓겠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이 살얼음도 같이 만들 거예요. 색깔이 그냥 냉면 육수인데요. 그럼 이제 찹쌀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불을 켜고 불을 중불 정도로 해서 잘 저어줍니다. 찹쌀풀이 이제 걸쭉해져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보글보글하고 좀 끓어야 돼요. 쇠고기 다시다 가지고 냉면 육수 만들어 가지고요, 그걸 차갑게 해요.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살얼음도 둥둥 뜨게 해가지고, 이거 냉면 육수인데 한번 마셔봐라 하면은 다들 잘 마셔요.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면은 절대 안 먹더라고요. 그걸 어떻게 먹냐고. 근데 다 그거 먹으면서 살고 있었거든요. 그 라면 국물을 후루룩 잘 먹더라고요. 그게 그거랑 뭐가 다를까? 바닥에 이거 눌어붙지 말라고 계속 저어주고 있어요.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저어주지 않아도 돼요. 이게 조금 끓어오른다 싶으면은 된 거니까. 겉부분은, 냄비 닿는 부분은 보글보글 끓고 있거든요. 가운데도 조금 끓어줘야 돼요. 처음에는 무슨 우유 같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걸쭉해졌어요. 걸쭉해져라. 늘어붙지 마라. 전체적으로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. 됐습니다. 이제 불 꺼주겠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혀주겠습니다. 나중에 양념과 같이 섞을 거예요. 그럼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근데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. 제가 저번에 1kg나 되는 고춧가루를, 고운 고춧가루예요. 김치 양념으로는 굵은 고춧가루를 써야 되거든요. 이 고운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은 좀 텁텁할 거예요. 한마디로 맛이 없어요. 그래도 뭐 비슷한 맛은 날 거니까. 어찌됐든 이거 소진해야 되니까요. 저는 김치용 고춧가루를 넣을 때 사용하는 그 양만큼 넣지는 않을 거예요. 조금 적게 넣을 겁니다. 그 텁텁한 맛이 나는 게 싫거든요. 그냥 대충 빨간색 좀 나고, 그냥
고춧가루 향만 조금 나게끔. 김치 양념이 별거 없어요. 그냥 액젓하고요. 저는 멸치 액젓을 사왔거든요. 그래서 멸치 액젓을 넣을 겁니다. 까나리 액젓이 더 좋을 거예요. 근데 멸치 액젓을 왜 샀냐면은 이게 제일 싸더라고요. 그래서 산 거예요.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, 그리고 김치 양념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. 액젓하고 마늘만 들어가면 다 그게 김치 양념이에요. 향은 김치 양념 냄새가 나요. 나머지는 소금이나 설탕으로 내 입맛에 맞게 만들면 됩니다. 자, 설탕을 얼만큼 넣을까 몇 그램 얘기 드리면은 또 저울 사야 되니 어쩌니 100ml 정도 넣으면 되는데요. 100ml가 얼마지? 이 정도 되려나? 한 이 정도면 100ml 될 거예요. 설탕 한 이 정도 넣을 겁니다. 설탕. 오, 너무 많아 보인다. 소금은 그냥 꽃소금 사용하겠습니다.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. 액젓도 설탕하고 비슷한 양을 넣을 거예요. 설탕을 한 100ml 정도 넣었으니까 액젓도 100ml 정도 넣겠습니다. 그냥 한 요 정도요. 100ml 아니어도 상관없어요. 좀 더 들어가도 되고 좀 덜 들어가도 됩니다. 그리고 다음은 간마늘입니다. 간마늘도 한 100ml 정도 넣을게요. 마늘도 한 100ml 정도. 그러니까 설탕, 액젓, 마늘 다 한 100ml 정도 동일한 양으로 넣으면 될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빠질 수가 없는 게 미원을 넣어줘야 되는데요. 자,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원 비싸서 못 산다 그랬어요. 대신에 다시다 넣겠습니다. 한 스푼 넣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거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. 사이다예요. 이 사이다는 제가 예전에 오나의 귀신님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. 거기 박보영 씨가 그 귀신으로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깍두기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. 그 아버지가 깍두기를 만들고 있는데 사이다를 콸콸콸 집어넣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사이다가 설탕하고는 다르게 또 감칠맛을 내주거든요. 이런 대사가 나와요. 저는 드라마에서 음식 만드는 걸 보면은 좀 유심히 봐요. 그거는 다 드라마는 허구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어떡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. 진짜 괜찮을지 어떻게 알아요? 사이다는 그냥 적당히 취향껏 넣겠습니다. 액젓, 설탕, 마늘 이걸 다 100ml씩 넣었는데 한 절반 정도만 넣겠습니다. 절반이면은 아이고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괜찮습니다. 이 고춧가루가 굵은 고춧가루라면은 180에서 200ml 정도 넣어요. 솔직히 잘 몰라요. 저 얼마 넣는지. 대충 봐서 그냥 양념이 좀 이렇게 걸쭉하게 될 정도로만 넣는데 대신에 좀 적게 넣겠습니다. 이번에는. 그럼 한 150 정도 나오게 넣어볼까요? 그랬더니 무게는 한 60g이 되네요. 그리고 고춧가루 양은 한 이 정도 됩니다. 130, 140ml 될 것 같고요. 그럼 이제 섞어주겠습니다. 근데 확실히 이게 고운 고춧가루다 보니까 깍두기에서 이 텁텁한 맛이 날 것 같아요. 이렇게 깔끔하고 좀 시원한 맛이 나야 되는데 너무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맛은 조금 포기한 것도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못 먹을 정도의 음식이 되지는 않습니다. 역시 굵은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그래야 김치 양념 같은 게 되는데 꼭 비빔장 같은 게 만들어져 버렸네요. 딱 김치 향은 나요 일단. 어차피 음식은 향으로 먹는 거예요. 맛이야 다 설탕이나 소금이 알아서 다 하는 거고 조미료가 알아서 다 하는 거고 중요한 건 향입니다. 향과 식감이에요. 이거 딱 김장할 때 그 느낌이 나요. 그럼 양념은 뭐니 해도 이게 숙성 시간이 필요하죠. 오랜 시간은 필요 없고요. 잠깐만 놔두면 됩니다. 고춧가루가 뿔 정도만. 그럼 잠깐 양념을 숙성을 좀 시키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기다림이 좀 필요한 재료들이라서 가장 먼저 작업을 했고요. 그래서 물을 맨 마지막에 작업을 하겠습니다. 껍질을 좀 깎아주고요. 이제 어려운 작업은 다 끝났고요. 사실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. 아주 쉬운 작업인데 쉽고 간단한 작업인데 장비도 너무 열악했어요.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. 그럼 아까 만들었던 김치 양념하고 이 찹쌀풀을 섞어주겠습니다. 잘 섞어줘요. 찹쌀풀이 들어가니까 양념 색깔이 더 예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예뻐질 건 뭐 있나요? 그냥 김치 양념이네요. 그럼 이거를 반반씩 섞어주겠습니다. 여기다 절반. 그리고 무생채도 아주 깔끔하게 쓸어내렸습니다. 그 와중에 찌질이 모드 이것까지 딱 끝내겠습니다. 지금은 섞어보니까 양념이 좀 뻑뻑한 것 같아요. 하지만 괜찮습니다. 무즙이 나와가지고 국물이 흥건해질 거예요. 그러면 더 잘 섞이겠죠? 텁텁하겠다 딱 봐도. 아유,
할 수 없죠. 사실 포기한 거니까 그거는 시작하기 전부터. 자, 무생채도 잘 빚어주겠습니다. 자, 섞여라. 잘 섞여라. 맛은 포기하고 먹는다면서 뭐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? 그냥 먹어도 되지 않냐? 어지간히 맛은 나지 않겠냐? 제가 하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. 아까 냉면 육수를 제가 끓였잖아요. 끓였나? 만들었잖아요. 그 냉면 육수를 활용해서 어떤 음식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. 그거는 3일에서 5일 후에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. 상온에다 담아놓고 다 익으면 그때 다시 개봉을 하겠습니다. 하루가 지났어요. 제가 3일 정도 익히겠다고 했는데 참기가 힘드네요. 지금 먹을 것도 다 떨어져가고 지금 당장 먹어야겠습니다. 근데 아직 익지는 않았는데 국물이 그냥 어마어마해요. 이거 거의 뭐 무 반, 물 반이에요. 일단 이 깍두기는 더 익어야 되니까 그냥 좀 더 놔둘게요. 이거 뭐 천천히 먹어도 되고. 그리고 무생채는 가늘어서요. 깍두기보다 좀 빨리 익을 거예요. 무생채 가지고 비빔밥 먹는다 그랬죠? 그건 좀 이따가 먹도록 하고요. 김치말이 국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국물을 일단 좀 뽑아 보겠습니다. 와, 국물의 양이 충분히 나오는데요. 먹을 뻔했어. 역시 좀 덜 익었어요. 김치는 뭐니 해도 이게 익어야 맛있거든요. 그럼 국물을 얼마큼 필요로 하냐? 1인분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이거랑 제가 어제 만들었던 그 냉면 육수랑 1대1로 섞을 겁니다. 얼렸다 녹였다 하다 보니까는 지가 알아서 살얼음이 생겼네요. 1대1로 섞을 겁니다. 그릇이 좀 예쁘면 좋겠는데 예쁜 그릇도 없어요. 이런 국물이 만들어져요. 무에서 나온 국물과 짝퉁 냉면 육수긴 하지만 조합이 너무 좋아요. 맛있습니다. 일단 그래도 이 텁텁함은 있다는 거. 역시 김치용 고춧가루를 썼어야 해. 근데 그거 비싸서 살 수도 없고 말이죠. 끓는 물에 소면을 넣어줄 건데요. 저는 이걸 어떻게 1인분으로 감을 잡냐면은 이렇게 꽉 쥐었을 때 검지손가락이 어느 마디를 짚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. 이 정도면 약 90g이 될 겁니다. 네, 면을 다 삶았고요. 넣어줄 거예요. 넣어주는데 제가 까먹은 게 있어요. 냉면 육수를 만들 때 다시다하고 설탕만 넣었고요. 식초를 깜빡했어요. 식초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. 한 스푼. 탈. 김치말이 국수가 완성이 됐어요. 완성은 아니에요. 그냥 맛이나 한번 볼게요. 오, 이거 뭐야? 제가 김치말이 국수를 뭐 몇 그릇을 만들었는지 뭐 세지도 못하겠어요. 근데 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우와, 먹어보지도 않고 팔았어? 만들어서 팔았어? 뭐 이런 놈이 다 있어? 라고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먹을 시간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. 이래서 그렇게 김치말이 국수를 사람들이 주문해서 손님들이 주문해서 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. 국물을 좀 먹어보고 싶네요. 맛있다. 맛있어요. 자, 근데 이대로 먹어도 됩니다. 이대로 먹어도 되는데 고명을 좀 하고 싶네요. 뻔하죠? 이걸로 만든 국물이니까 무채를 고명으로 올려주고요. 제가 실은 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좀 얻어왔어요. 상추가 좀 공짜로 어디서 생겨가지고요. 조금만 넣어볼게요. 이렇게 그냥 폰만 잡아보겠습니다. 김가루예요. 김가루도 한 요만큼만 어디서 구해왔어요. 그리고 이 김치말이 국수를 판매를 할 때 이 위에 오이채를 얹어줬는데요. 오이채가 없어요.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냉면처럼 삶은 계란을 반을 잘라가지고 그 위에 고명을 올려줬어요. 근데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계란이 하나 남았습니다. 이거는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. 그래서 계란도 생략하겠습니다. 야, 계란 다 떨어졌으면 사오면 되잖아. 그 비싼 걸 어떻게 사요? 차라리 소고기를 사 먹지. 그래서 더 간단하게 완성이 됐어요. 이거 각도를 맞추면은 국물이 다 쏟아질 것 같아서 김치말이 국수입니다. 뭐가 좀 허전하다 했더니 그렇지. 통깨예요. 통깨를 솔솔솔 뿌려주겠습니다. 솔솔솔 국물. 저는 그냥 깍두기를 만들었을 뿐인데 그런 김치말이 국수가 탄생을 하네요. 그럼 고명으로 얹은 무생채랑 같이
무생채가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요. 굉장히 맛있어요. 면하고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. 배추김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는데 그건 뭐 너무 무리고요, 저한테는. 또 이 김가루의 향이 그 맛의 풍미를 아주 높여주죠. 김가루도 같이. 입가심으로 국물. 짜가 냉면 육수지만 이 무에서 나온 이 김치 국물하고 같이 섞이니까요. 그냥 맛있어요. 역시 깍두기를 만들면요 버릴 게 없습니다. 이 국물까지 활용하면 이런 환상적인 음식이 탄생하기도 해요. 또 무에서 나온 즙이니 무즙으로 만든 거니 그 국물 또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겠어요. 김치 국물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. 맛있어요. 이 국물을 보면 한 몇 그릇은 더 나올 것 같은데. 네, 그럼 여러분들도 아주 초간단 간단하게 깍두기 하나 만들면서 이런 김치말이 국수 같은 거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맛있어요. 꼭 해보세요. 음.